안녕하세요. 제로모터스 심규남입니다. 현남아, 네. 요즘에 고유가 시대잖아.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에 기름값 부담이 덜한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인기는 좀 어때? 솔직한 의견대로는 사실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거든요. 다만 고유가 시대인 만큼 내연 기관 차량보다 조금 찾는 분들이 많아졌겠지만,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연비 때문에 차량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면세 혜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었던 건데, 요새 들어서는 그런 혜택도 없어져서 메리트도 떨어졌고, 예전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고 대기 기간이 워낙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었었던 거고, 신차 출고를 기다리시기 어려운 분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었었고, 점점 인기가 많아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안 그래도 제가 가솔린 차량이랑 하이브리드 차량 몇 가지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감가율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휘발유 차량은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만약에 중고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알아보신다고 하시면 예전과 같은 프리미엄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고차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시기에는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크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편인데요. 풀 하이브리드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그랜저, K7,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 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출발하거나 저속일 때 전기로만 구동이 가능한 타입이라 전체적으로는 내연기관의 차량을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엔진으로는 효율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서 연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하면 모터의 개입이 훨씬 더 제한적인 차량입니다.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순간적이나마 전기로 이동할 수 있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정말 엔진을 보조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 개선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실제로 이 차량을 타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게끔 하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을 탑승해 보시면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타시게 되면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모르실 정도입니다. 사실상 약간의 출력 보조나 연비 개선의 역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를 목적으로 두고 구매하시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차량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아무래도 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30km에서 50km 거리만큼은 순수 전기로만 이동이 가능하게끔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처럼 충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 워낙 적어서 자주 충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충전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를 다 사용했을 때는 가솔린 엔진이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 충전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만 집밥이나 회사에서 충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이라면 이 차만큼 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거의 반쯤은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가 자체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비싸고 초고속 충전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매일 이렇게 충전을 하실 거면 오히려 전기차를 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너는 어떤 걸 제일 추천해? 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는 가장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플러그인 차량이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전기차보다 충전을 더 자주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격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플러그인 차량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전기차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일반 차량 금액보단 비싸지만 연비 개선에 있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더 저렴한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른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문제가 잘 생기는 편이야? 아니면 잘 안 생기는 편이야? 실제로 수도 없이 사고 팔아봤는데 문제가 생겼던 적은 거의 없었고, 예전에 관련된 에어컨 이슈라든지 그런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소모품 문제는 어떤 차들에서나 다 나타나는 거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중점적인 배터리 때문에 큰 이슈를 겪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거나 완전히 충전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배터리 효율이 20%에서 6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차량을 사고 팔아보면서 그 이후에도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어때? 전기차 또한 여태까지 SOH 조회를 몇 번 해봤었고, 16만 킬로짜리 아이오닉 5를 팔아봤는데도 SOH 잔유량이 98%였었고 몇 차례 거래를 해봤었지만 전기차 관해서도 아직까지는 배터리 문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점 이런 게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를 겪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굳이 꼽자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부품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추후에 이 연관된 부품들이 소모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문제들은 있었는데요. 차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결함이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은 차량일수록 평균 연비가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식이나 키로수 기준으로 언제부터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이요? 보통 20만 넘은 차량은 저도 사실 매입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저는 3만에서 7만 킬로 이내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앞으로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몇 년식이나 몇만 킬로 이상일 때부터 가격이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수출 붐이나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3년, 4년, 5년 지난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감가 방어가 끄떡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차량과 큰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차 출고 2년은 지나야지 가성비 좋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감가가 많이 커? 예를 들어 신차 보증이 6개월 남은 차량과 끝난 차량을 두고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차량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기왕이면 없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보증이 남아있는 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배터리도 중고차 성능 보정에 포함이 돼? 아쉽게도 엔진 미션에 고전압 배터리는 AS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막 모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으면 보증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해결하셔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딜러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받는 정도이지 중고차법상 고객님께서 100% 부담을 하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히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사고 팔아봤는데 웬만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또한 차량을 매입할 때 일반 내연 기관 차량 검사하는 것처럼 사고 유무 정도만 체크를 하지 배터리 잔여량을 보거나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는 매입 전문 딜러잖아. 네.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배터리가 새 거와 가까울수록 연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적게 운행된 차량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구형 버전인데 키로수가 작은 거랑 신형 버전인데 키로수가 많은 거다. 그러면 구형 버전인데 키로수가 적은 게 나?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차는 사치제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신형의 차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까는 키로수가 더 중요하다며. 그건 제가 차량을 사고 팔 때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 생기지 않은 차량을 두고 말씀드리면 키로수인데, 저 자신한테 너 무슨 차를 탈래? 하라고 하냐면 저는 어느 정도 허영심이나 카푸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신차와 조금 더 가까운 차량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네, 근데 고객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안전하고 가족들이랑 오랫동안 문제없이 탈 차량을 선택하실 거면 키로수 짧은 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추천하는 편이야? 네, 저 또한 꽤 오랫동안 탔었고 정말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좀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다만 여기서는 연 주행거리가 정말 어느 정도 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추천드립니다. 1만 킬로 미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굳이 내연기관보다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감가상각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은 그냥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에 15,000, 2만 킬로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여전히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모델을 제일 추천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고 많이 팔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연비 좋고 승차감 괜찮고 적재 공간 많아서 전천으로 이용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렌토와 동급인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1년 넘게 탔었거든요. 근데 생긴 게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렌토보다 감가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차인데 외관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을 포기하신다고 하면은 산타페 신형 하이브리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급 연식 키로수 대비 몇백만 원은 더 저렴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예전처럼 세제 혜택이 있거나 경제적 메리트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유튜브에서 떠도는 것처럼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도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들이고, 이런 확률은 사실 내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말 컨디션 좋고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들을 잘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딜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매각을 고려하시거나 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른 차량 귀환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견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